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한원기 통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개념 기본적으로 챙겨주시면 되는데 너무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확률 변수가 뭐고 분포가 뭐고 이산, 질량 이 정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이산과 연속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에는 확률 질량 함수가 있고 등등등 쭉 나와야 하고, 연속 확률 변수에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고 쭉쭉 나와야겠죠. 개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자,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를 따지는 거고요. 확률 질량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확률 값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함수죠, 함수. 그래서 이 확률 질량 함수의 역할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p, xi 값을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녀석들은 다 이산 변수니까 각각 다 더해줘야죠. 각각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마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 확률을 다 더하면 항상 1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확률에다가 곱하죠. 그런 다음에 더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 표를 가지고 해결해 주는데, 이 표에서 여기 값과 여기 값을 곱해주죠. 계속 여기랑 여기를 곱해주고 나머지를 다 더해주면 확률이다 식으로는 이렇게 쓰여진다. 알고 있어야 되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기대값 확률 구하라는 거고, 이 친구는 제곱의 확률이죠. 이 제곱의 확률은 우리가 편차의 제곱 확률 구할 때 나왔던 식이고, 이 친구의 역할은 분산 구할 때 나왔던 것이다. 개념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공식은 두 가지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의, 편차의 제곱평균이라는 정의하고, 편차가 뭔지 아시죠? 각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각 값에다가, 그러니까 별량에다가 뭘 빼주는 거예요? 평균을 빼주는 거죠. 민값을 빼주고 이 친구를 제곱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평균을 구해주는 겁니다. 제곱 평균, 제곱한 녀석에다가 이 확률값을 계속 곱하고 다 더하는 거죠. 표에서 훨씬 여러분 익숙하게 잘 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 확률이다. 제곱 평균이다. 그런데 얘를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실제 다 편차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별량값에 제곱을 해요. 별량값에 제곱을 하고 거기다가 그에 해당하는 확률을 이렇게 자꾸 곱해주고 시그마를 하죠. 그 값이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다. 그리고 미리 구해놨던 민값, 민값 즉 평균에다가 우리가 제곱을 해주죠. 그런 다음에 빼주면 된다. 왜 그렇게 되냐? 이러한 증명에 의해 성립한다. 결과만 잘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산을 구해라 라고 하는 순간 얼른 이 두 가지 생각하는 거죠. 얘랑 얘 구해야겠다. 그래서 분산만 물어도 평균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산하면 차라리 얘를 생각해 줘야 합니다. 분산 이꼴 이 친구다가 아니에요. 분산을 물어볼 때 이렇게 얘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각 제곱한 다음에 곱해주고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바로 풀어보시죠. 1번. 자, 풀다가 어느 정도 반복되면 풀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이상 확률이구나. 그래서 표를 줬구나. 표를 줬으니까 확률 변수 따로 필요 없죠. 이건 다 더하면 1이구나.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지금. 자, 지금 시그마 x를 2x다. 뭐예요? 표준 편차가 뭐랑 같다?
평균과 같다. 그럴 수 있죠. 표준 편차를 물어봤다는 것은 분산을 구해줘 라는 거죠. 분산의 루트 씌운 값이 평균이랑 같나 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식이 다 나올 겁니다. 먼저 평균부터 구해보시면 평균은 이렇게 곱하고 더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 보겠습니다. 분산은 여기에다가 지금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각각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a 제곱 빼기 평균은 앞에 구해놨죠.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a다. 여기에 제곱을 해주면 되겠다. 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셔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실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이 식을 이제 계산하면 분산이 나올 텐데 그 분산에 지금 루트를 씌운 값이 얘랑 같다. 이렇게 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푸시고 a 값 구했으면 나머지 구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표준 편차랑 평균이랑 같다. 그 말은 지금 분산이랑 얘를 제곱을 해줘 버리는 거죠. 얘를.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식이 빨리 정리가 되니까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자, 이건 여러분이 해보시고 자, 이 친구는 한번 보기로 하죠. 이렇게 생긴 꼴은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일단 a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 다 더해서 1이다 사용하는 건데 지금 그냥 a는 사라지니까 되는 것이고 0부터 2까지 8분의 7이다. 여기서 8분의 7이라는 거니까 이 친구가 8분의 1이라는 소리겠죠. a는 2가 되고요. 평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는 밀도함수 문제 확률 분포표만 그리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예요. 사실 선생님이 이걸 다 풀고 있을 이유는 없고 정답률이 낮은 것들 위주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뭐 정답률이 그렇게 낮으면 안 되는 문제죠. 요즘 문제는 이렇게 낮지 않습니다. 먼저 여기서 a 더하기 b가 7분의 3이라는 거 그냥 바로 보이는 거고요. 자,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비 중앙 써주면 되겠죠. a제곱이 7분의 4b다. 그래서 이거 연립해주면 ab를 구할 수 있겠죠. ab를 구한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가 지금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a에다 2차식이 나올 텐데 이 확률은 항상 양수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양수인 것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빨리 푼다고 여러분이 이게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연습을 해서 잘 돼야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자, 1-5번 보시면 최근 문제죠. 최근 문제도 3점짜리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는 그냥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당연히 틀려서도 안 되고요. 자, K가 0부터 지금 4까지 이제 정수가 확률 변수예요. 확률 변수는 0부터 4까지의 정수이고 0, 4, 0, 1, 2, 3, 4 총 5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나오면 학생들이 좀 당황하는데 이게 정답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하위권 학생들은 이런 표현 자체를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워할 필요 없고요. 다 대입해 보면 되죠. K가 0일 때는 그냥 간단하게 P0이라 하겠습니다. P0이 P2랑 같고 1을 넣으면 P1은 P3과 같고 2를 넣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얘네 셋이 같다. 그리고 P1, P3 같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그리시면 돼요. 0, 1, 2, 3, 4 그리시고요. 자,
0, 2, 4 짝수가 같으니까 A라고 놓을까요? 그 다음에 여긴 B라고 놓읍시다. 합쳐서 1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3A 플러스 2B는 1이다. 이렇게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 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자,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먼저 평균부터 구해보시면 B 더하기 2A 더하기 3B 더하기 4A가 이제 평균이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6A 플러스 4B가 이제 평균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뭐 평균값이 얼마다 뭐 이런 말은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얘를 그냥 A로 다 통일하고 싶어 한 사람은 이제 정리해도 돼요. 근데 이 식이 있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 보겠습니다. 분산을 구해야 그 다음 얘를 구하겠죠. 분산은 제곱에서 더해주니까 B 더하기 4A 더하기 9B 더하기 16A에서 뭘 빼주는 거예요? 6A 플러스 4B의 이제 제곱을 빼주는 거죠. 식 자체가 지금 좀 지저분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서 갑시다. 여기 3A 플러스 2B가 1이라 했으니까 이 친구도 3A 플러스 2B가 2개 있는 거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4가 이렇게 되고요. 제곱에서 4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정리를 해주면 20A 플러스 이제 10B가 되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산값인데 분산값은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이 분산값이 제곱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여기만 구해도 됐지만 천천히 다 구해보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이 친구가 결국에는 6분의 35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로 약분해주면 4A 플러스 2B가 6분의 7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플러스 A 해준 거니까 그 플러스 A 값은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 0값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그 일반적인 확률 변수 X, 이상확률 변수 X를 가지고 확률분포표 해석하고 평균이랑 분산 구하는 그 유형하고 차이점을 잘 보시면 기본 형태는 똑같으나 여러분이 표를 그리는 과정에 한 가지 미션이 들어가죠. 이거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그거 하나 추가되고 그 다음에 뭐 계산 좀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게 요즘 특징입니다. 이게 정답률 70이 나온다라는 건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 꽤 있다 라고 봐야겠죠. 수능판이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편하게 풀 줄 알면 일단은 거기서 한번 걸러진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5번 문제였어요. 자, 6번 보시죠. 자, 6번 문제를 보면요. 이 문제는 3점짜리인데 정답률이 굉장히 낮죠. 이런 현상이 이제 왜 일어나냐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수가 두 개 생기는 거예요. 다변수로 나오는 경우 학생들이 어려워하고요. 두 번째로 이항분포랑 섞어놔도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문제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확률을 암기해서 풀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다 설명하려고 하면 쉬워집니다. 확률통계 단어는. 자, 4개의 동전이 있대요. 항상 상상을 하세요. 4개의 동전을 던졌어요. 앞면이 몇 개 나오겠습니까? 앞면은 1개에서 4개까지 나올 수 있겠죠. 이 확률 변수를 x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확률 변수 x는 0, 1, 2, 3, 4가 가능하겠구나. 여기까지는 그래 할만해요. 그런데 이산 확률 변수 y라고 새로운 확률 변수를 추가했죠. 그리고 그 이산 확률 변수 y라는 녀석은 잘 보면 x가 0 또는 1일 값일 때는 그냥 x라고 표현하고요.
2 이상이니까 2, 3, 4일 때는 그냥 그 값을 뭐로 해달래요? 2로 해달래요. 자,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완성해야 되는 거는 이 y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내가 완성을 해야겠죠. y에 대해서 완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어떻게 이걸 완성할 줄 몰라. 자,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얼마인가요? 그것부터가 어려운 거죠. y가 0, 1, 2, 3, 4를 갖나요? 아닙니다.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2하고요. x 값이에요. x가 0일 때, x가 1일 때. 그때 x라고 했잖아요. x. 그러니까 0, 1, 2만 가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률 분포표는 이렇게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각각의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해야겠죠. 자, 확률을 계산해 봅시다. 확률은 자, y 값이 0이 나오려면 즉 x 값이 0이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죠. x 값이 0이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이건 뭐랑 같냐면 px가 0일 확률과 같습니다. 같은 이치로 여기는 뭐랑 같아요? px가 1일 확률과 같죠. 여기가 이제 어려운데 이 친구는 px가 2일 확률, 이거 한 번에 표현합시다. 2, 3, 4를 다 더해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학생들이 못했다. 자, x가 0이 된다. 그럼 모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뒷면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항 분포니까 이항 정리를 잘 사용해야겠죠. 네 번 다 동전을 2분의 1 확률로 계산하는 거죠. 뒷면이 나왔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얘가 16분의 1이겠죠. 1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4번 중에 한 번만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는 뒷면이 나왔다. 이 친구는 4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자, 얘가 마치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는 그냥 여사건이잖아요. 그래서 16분의 1하고 16분의 4를 빼주면 16분의 11이다. 매우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이게 정답률이 처참하지 않나요? 47%면 객관식인데 그만큼 학생들이 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 돼 있냐, 훈련이 안 돼 있냐, 확률 분포표 그리는 것, 그리고 이렇게 변수가 두 개로 돼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 개념이 부족하다. 외워서 그런다. 그러니까 확률 통계가 쉬워요. 쉬운 이유는 다른 과목에 비해, 즉 미적분에 비해 쉽다는 거지, 확률 통계 자체가 수학적으로 아주 만만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적분 공부하듯이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면 정말 쉽고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이 확률과 통계를 너무 대충 공부하고 공식 외워서 풀려고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월함수를 공부하고 미적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 수학적 사고를 하는 것, 그거의 반의 반 정도만이라도 기본 개념 얼마 안 되잖아요. 확률과 통계의 개념은 정말 A4 한 장에 다 정리가 가능할 정도로 양이 매우 적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문제만 풀고 있는지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종이 한 장 펴놓고, 제가 미적분은 그렇게 안 시키거든요. 공식만 해도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확률과 통계는 내가 종이 한 장 펴놓고 그 종이에다가 개념을 쫙 적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돼야 합니다. 반드시 해보시라. 그러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쉬웠던 학생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난 이 문제 어려웠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구해주면 되겠죠. 6번이었고요 7번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8번도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친구도 어려우면 확률분포표를 똑바로 그려야겠죠. 자, 지금 보시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변수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2, x0, 1 이거 보고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확률 변수를 만나면 이 확률 변수가
어떤 값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확률 변수에 이산이 붙었다는 건 뭐 어떠한 떨어진 값들, 그러니까 x가 뭐뭐가 될 수 있냐, 아까 뭐 0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2하고 0만 돼요. 이게 보여야 해요. 여기서는 2하고 0만 된다. 왜요? 얘를 살짝 넘겨보시면 지금 P0하고 P2를 더하면 1이라 그랬죠. 이게 확률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잖아요. 아, 0하고 2밖에 없구나. 이거 해석하면 그냥 맞추는 문제고 못하면 못 푸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냥 0과 1 사이다. 즉 P2가 0은 아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럼 바로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이 표를 그려야 합니다. 항상 강조하죠. 선생님 말 바꾸지 않잖아요. x에 대해서 확률을 구했을 때 0과 2에 대한 확률을 여러분이 표현할 줄 아시면 됩니다. 근데 나한테 물어본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1-a라고 하겠습니다. 합이 1이니까 이 상태에서 이 식은 이 식이다. 이거 식 세우면 되는 거예요. 식 세워보시면 답이 나올 것이다. 아시겠죠? 네, 해보세요. 9번으로 갑니다. 자, 9번은 이제 확률 질량함수에 대한 얘기죠. 지금까지 문제들은 확률 질량함수를 어렵게 내주지 않았어요. 확률 질량함수라 하면 그 각각의 확률 변수 값에 대한 확률을 구하게 해주는 함수죠. 그 위에서는 이 항분, 보항분 나오긴 했지만 확률 질량함수가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확률 질량함수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어요. 앞에 6번이랑 구별해야 됩니다. 6번은 확률 질량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이상 확률 변수인 y가 어떤 값을 갖는가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죠. 확률 변수에 대한 설명이고 확률 질량 함수는 그 변수에 대한 확률 값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녀석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표를 그려보면 가장 확실한 거죠. 표를 그려보면 자, 여기서는 이제 조건부 확률 개념이 약간 끼얹은 거일 뿐이죠. 그래서 PB분의 P A교 B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구해볼까요? 자, 일단 뭐 평균도 내가 구하고 싶으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확률 변수 X가 6 이상인 사건을 A라고 하자. 3 이상인 사건을 이제 B라고 하자. 그렇구나. 자, 그러면 자, 내가 이제 PB도 구해야 되고 PA교 B도 구해야겠죠. PB에서 PA교 B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사건 B는 3 이상이고 사건 A는 6 이상이죠. 그러면 둘이 부분집합 관계이죠. 즉 무슨 말이냐, PA교 B는 뭐랑 같다? 그냥 PA랑 같다.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 이상이면서 6 이상인 건 그냥 6 이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3 이상이면서 6 이하다 그러면 3하고 6 사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거 사건 확률 구한 다음에 서로 분수로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건 이제 C를 구해야겠습니다. C는 당연히 뭘로 구하는 거예요? 확률의 합이 1이다로 구하는 겁니다. 자, 헷갈린 사람은 다 표를 그리세요. 빰빰빰빰빰빰 해가지고, 안 헷갈린 사람은 그냥 하고, 지금 1, 2, 3, 4, 5, 6, 7까지 들어가죠. 0도 있네요. 이때 C, EC, 5C제곱 이렇게 해서 그 합이 1이다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확률 질량함수 다음과 같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뭐 10C제곱 6C 플러스 3C가 1이다. 그러니까 9C네요. 9C. C가 1이다.
계산해주면 선생님 눈에 보이는데 뭐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안 보인 사람은 이거 넘겨가지고 11, 1, 1 해가지고 마이너스 하나 붙여서 계산하면 되고 C는 10분의 1이에요. 눈에 보인 사람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확률 구하는 거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10번 10번부터 몇 개 남았죠? 14번까지 문제들은 이제 좀 옛날 스타일의 문제들입니다. 옛날 스타일의 문제들이고요. 여러분이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딱히 어려운 거는 보이지가 않아서요. 여기 10번에 지금 x, y 따로 변수 2개 줬다 뿐인데 그거 가지고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데 앞에서 한번 봤죠. 오케이, 여기서 그래서 10번 정도만 선생님을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잠깐 멈춰놓고 좀 풀어보세요. 얘는 충분히 풀어보고 보도록 합시다. 10번에서 먼저 확률 변수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에서 x에 대해서는 분산을 줬고 y의 분산을 물었으니까 평균부터 구합시다. 자, x, y 모두 평균 계산하면 공식대로 계산하면 구할 수가 있죠. 일단 이거 다 더해서 1이다 이 식을 가지고 평균 구해 보시면 평균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생김새를 좀 주목해 보면 13579 둘 다 13579 이렇게 흘러가죠. 13579 식으로 흘러가는데 A, B, B, C 이렇게 대칭형입니다. 그러면 뭐 대충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칭형으로 그래프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평균이 가운데 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요. 평균 5입니다. 이게 잘 안 하다 할 수 있는데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1하고 9가 똑같은 개수만큼 있죠. 얘네들은 평균 내면 5가 됩니다. 5 평균 내면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1도 A개 9도 A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는 사실 평균 내면 5가 A개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2에 이게 있다. 여기서 9가 4만큼 나눠줬다 생각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개수가 똑같다. 그래서 모두 5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얘랑 얘랑 똑같죠 값이 3, 7. 그러면 이거 물론 얘는 확률이지만 그냥 개수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자, 3도 비계 있고 7도 비계 있어요. 그러면 12 2비계만큼 있다. 5가 비계만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2 비계만큼 있다. 그러니까 5가 2비만큼 있다. 하여튼 5다. 모든 애들이 다 평균으로 수렴해서 5다 보면 빠릅니다. 대칭성 보이면 한번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풀지 마시고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기출해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뭐 가령 여기에 2분의 1 여기에 플러스 2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대칭성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자, 평균을 구했으니까 분산은 빠르게 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식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냥 제곱을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편차의 제곱을 이용하셔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편차의 제곱을 이용한 풀이를 해보자면 평균이 5라고 했으니까 편차는 4, 2, 0, 2,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편차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다 무시했습니다. 곱해준 다음에 다 더해주면 5분의 31이 나온다. 그러면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값이 있습니다. 자, 두 개를 같이 쓰니까 잘 보시면 일단 앞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거 구해놨던 거 1인 거 2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1이다 이거 있고 편차의 제곱으로 구했던 게 지금 a가 총 32a가 있고요. b는 8b 이 값이 5분의 31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두 개를 면립해서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생김새를 보면 A, B, C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식을 그냥 이용할 수 있게 뭔가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얘도 편차는 똑같이 적용돼요. 평균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4의 제곱하고 똑같이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의 제곱, 4의 제곱, 여기도 4의 제곱이니까 16이 아니고 32 a 플러스 20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b는 똑같죠, 이 친구는. 그래서 여기는 8b 이 값에 지금 곱하기 10을 해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32a 더하기 8b 더하기 20분의 32 그러니까 10분의 16 1.6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값은 5분의 31이라 했어요. 10 다 곱해 주시면 62 더하기 16이 되겠죠. 답은 78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9번에 이 정도 나왔는데 대칭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어야 하는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확률 이 질량 함수 그리고 확률 변수에 대해 표를 그리는 확률 분포표 이것에 대한 학습이 학생들이 깊게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좀 겉핥기식으로 암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못 푼다. 선생님이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달리 말하면 이 부분을 내가 잘하고 연습하면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에서 좀 어렵게 공부하는 게 유리한 파트기도 합니다. 내신 문제보다는 쉽지 않나요? 나머지들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네, 공부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풀어보시고 해설지 보고 공부해보세요. 이렇게 생긴 것들이 반복되진 않지만 아이디어들은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출은 잘 분석하고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